저부터 할까요? 나는 소아치과 나쁘다. 어떻게 시작해요? 이런 거부터 찍으셔도 될 것 같은데. 가운데 사람이 할까요? 네, 네. 누구? 네. 누구? 알게 안 되겠다. 네. 이 제일 어려워, 제일. 나는 소아치과 닥터다. 네. 나는 소아치과 닥터다. 파주에서 서울 주니어스 치과 개원하고 있는 김유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담 CDC 어린이치과의 성영재입니다. 이 병원의 주인은 용인중요치과 원장 이상진입니다. 네. 오늘 저번에 한번 예고를 드렸다시피 또 경기 북부에서 명의로서 소문나신 네. 우리 훈남 원장님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하시죠. 툭 들어옵니다 우리는. 네. 저는 서울대 다시 할게요. 네, 저는 서울대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소아치과 수련을 받은 다음에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서울 주니어스 치과를 개원하고 있는 김유준입니다.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가 고등학교 2학년, 와우. 둘째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우린 4살 1살인데. 저는 언제 키우지? 전 열심히 이제 만들겠습니다. 다시 개원했을 때 우리 환자 나이들이 저희 아들들 나이들이랑 비슷했는데 이제는 아들들 나이가 우리 환자 아이들보다 훨씬 많아서 근데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엄마들이 오셨을 때 같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키울 때 해줄 수 있는 얘기와 또 지금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좀 다른 게 있어서 이것도 좋은 것 같다. 개원 몇 년 차이시죠? 만 13년 됐습니다. 13년. 이제 전공의 때 이제 선배들 치과들 놀러 가잖아요. 김유준 선생님 치과도 당연히 이제 엄청나게 핫한 치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 전공의 때 갔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납니다. 그러면 오늘은 새로 원장님도 오셨고 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는 뭐 신경치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또 어머님들이 아기들 넘어져서 그럼요. 이가 다치면 걱정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보통 부닥치게 되면 앞니가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우리 소아치과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아이들을 자주 안 보는 일반인 선생님들이나 성인 치료 위주로 보시는 뭐 보철과 원장들은 또 약간 헷갈리시도 할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은 아기들이 이제 유치가 부닥쳐서 앞니를 다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죠? 일단은 치과를 부딪혀서 왔을 때 부딪힌 사실을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치아들이 뭐 색깔이 변했다, 회색으로 변했다, 혹은 치아가 흔들린다, 혹은 이제 아이들이 막 걷기 시작했을 때는 순소대가 끊어졌다, 이런 내용들을 예전에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주소로 많이 내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윗면이 부러지거나 뿌리가 부러지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맞아요. 이제 가끔 이제 색깔이 변하죠. 색깔은 왜 변해요, 원장님? 저는 보통 멍들었다고 얘기해 주는데 좋은 표현이네. 나는 너무 심하게 얘기하나 봐. 뭐라고요? 신경이 죽어서 T인데요, T. 멍들었 T에 완전 T. 네. 멍들었다는 맞아요. 표현 그래서 오늘 배웠는데요. 치아 안에 들어있는 신경 조직이 멍들었다고 얘기해주고 대신 피부 조직은 바로 한 2, 3주 지나면 100% 회복을 하지만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 조직은 회복을 할 수도 있고 회복을 못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피부는 다치고 바로 멍이 들지만 치아는 다치고 한 2주에서 3주 지나야 멍이 드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기들 앞니 유치도 뿌리 쪽으로 신경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세게 부닥치거나 뭐 이렇게 부닥쳐서 약간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제 신경에 들어가는 혈류가 좀 차단이 되면서 변색이 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머님한테? 일단은 김윤준 원장님께서 역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은 다치자마자 바로 변색이 되지 않거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에서 3주 뒤에 변색이 되는데 성인들은 치아가 이렇게 외상으로 변색됐을 때는 신경치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혹시 신경치료까지 가나 이런 걱정으로 좀 많이 내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치는 외상으로 인한 변색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신경치료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변색만이 그런 사인은 아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맞아요. 그게 처음에 이제 색깔이 변해서 회색이나 좀 어둡게 보이다가 그쵸, 네. 간혹 가다가는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간혹 가다가는 핑크색 이빨이 되는 경우도 있고 더 새카맣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변색 자체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색깔이 변한 애들 중에 일부가 염증이 생기면 속에 연구치가 들어있어서 그러면 연구치가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이가 많이 흔들거리면은 신경치료를 하지만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 신경치료하는 건 아이들한테 원장님 옛날에 안내치료에서 트라우마 받으셨다는 것처럼 안내치료는 네. 되게 어렵고 아이들한테 힘든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염증 생기기 전까지는 좀 지켜보지요. 네. 저는 그래서 앞니 변색만으로는 신경치료를 결정하지 않고요. 보통 3가지 사인 중에 한 가지가 같이 들어오면 신경치료를 한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3가지 중에 하나는 제일 먼저 아이들이 아파할 때, 아파하면 보통 손이 자꾸 가거든요. 손이 자꾸 가면서 통증이 있을 때는 신경치료 갈 수 있다 설명드리고, 그다음 방사선 사진을 촬영했을 때 뿌리 주변으로 뭔가 흡수가 관찰되는 것 같다 했을 때에도 신경치료 가능성을 마통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치아 주변으로 이렇게 염증이 발달되면 누공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그쵸. 염증으로 잇몸에 여드름 같은 게 맞습니다. 생기죠. 그쵸. 그런 것들 생겼을 때는 신경치료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맞아요. 저도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이기 때문에 나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인이 났다고 해서 아 신경치료를 그럼 다 해야 되냐? 또 그런 건 아니죠. 이제 맞아요. 빠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면 힘들게 신경치료를 하느니 그냥 빼고 좀 한 1년 가까이 1년 넘게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선택하는 게 아이가 해피한 일일 수도 있겠다 네,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제 부닥치게 되면 부러지고 깨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다. 그렇죠. 조금 맞아요. 흔들거리는 경우도 좀 굳는다. 뭐 논문에 의하면 뭐 몇 프로라고 논문 보면 변색의 퍼센테이지가 말이죠. 박상현 원장님이 보통 그런 거 하는데요. 하여튼 문헌에 의하면 5% 3% 미만 아이들이 색깔이 변하는데 색깔이 변해도 치료하지 않는다. 어머님들 앞니 색깔이 죽었다고 뭐 보기 싫을 수는 있죠. 근데 새까마지만 않으면 조금 버티시고 빠질 때까지 그냥 둔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염증이 생긴 거거나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염증 소견이 보인다거나 많이 흔들리거나 하면은 신경치료를 하고, 또 그 시기가 만약에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빠지잖아요. 만 5세가 넘었다. 그러면은 그냥 빼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변색이 생기는 건 한 2주가 걸린다고 하지만 변색이 빠지는 데는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한 몇 개월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물론 앞에가 이렇게 변색되고 하면 예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신경치료하는 것들은 아이들한테 너무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신경치료한다고 또 변색이 그치. 돌아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장점도 뭐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염증이 생기지 않는 한 지켜보고, 대신에 우리 아이들이 부닥쳐서 앞니에 충격을 받았고 아이가 나 이빨 부닥친 것 같아 엄마 흔들거려요 라든지, 아니 말을 못하는 애들라도 넘어져서 부닥친 것 같다 그러면 치과 가셔서 엑스레이 찍어보시고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해서 색깔이 변하는지도 보시고 염증이 생기는지도 보시는 게, 항상 우리는 정기검진을 자로자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네. 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아치과 전문의들은 아 이거는 신경치료를 언제 하는 게 좋겠고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고 이 경우에는 신경치료보다는 빼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훨씬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제가 이제 진료를 쭉 하다 보면 신경치료가 돼서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 경우들이 가끔 있긴 하죠. 근데 제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제 다친 앞니의 신경치료를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유가 앞니에 신경치료를 해놓으면 이제 내려와야 될 영구치가 잘 내려오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앞니에 신경치료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다친 아이가 와도 최대한 어머님과 얘기를 많이 해서 신경치료를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염증이 잡혀도 맞아요. 신경치료하는 것보다는 한 2돌, 3돌이면 좀 그렇지만 그렇죠. 4돌 넘어가면 네. 차라리 빼버리고 네. 없는 채로 지내거나 광고 찍는 애거나 아역대 오면은 앞니 틀니를 해줄 수도 있죠. 우리 네. 앞니 틀니 얘기 나중에 한번 해야겠네요. 네, 좋아요. 일단은 가급적 신경치료를 안 한다. 네. 맞습니다. 네. 영구치에 맹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11분이 넘었어요 벌써. 네. 그만하죠. 저 시계가 여기서 끊어라는 걸 알려주는 네, 시계군요. 네. 우리가 15분 이상 넘어가면 PD님이 괴로워하시고요. 네, 다들 알겠습니다. 재미없어 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부닥친 유치 앞니들 색깔이 변해도 신경치료를 꼭 하지는 않는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정도로 얘기하고, 나는 소아치과 닥터다. 끝내겠습니다. 안녕. 그런 거 안 해요. 나는 소아치과 닥터다 뭐 이런 거 안 해요? 처음에 했던 거 그거 같은데. 하다가 너무